반갑습니다. FAT 2급 제51회 최신기출문제 풀이 실무수행평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메디컬은 의료용품을 도소매하는 개인기업입니다. 회계기간은 제7기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0월 31일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 이해문제 10점 중에서 1번 거래처 등록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한은행의 신한솔 를 통해서 보통예금 비대면 신규 계좌를 개설하였다. 자, 비대면 통장을 참고하셔가지고 금융거래처 98007 신한은행 그리고 일반 해서 계좌 개설점 주어진 자료만 보시고요. 충분히 넣으실 수 있겠지요. 거래처 등록 쪽으로 오셔서 금융입니다. 금융 코드번호 98007번 자, 은행 이름은요. 신한은행 보통 그리고 계좌 번호가 보입니다. 480 이때는 빼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은행마다 계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빼기 눌러주신 상태에서 02-8489 00-007이 되겠습니다. 일반 그렇죠. 계좌 개설점은 신한은행 그래서 신한은행 눌러주시겠고 나머지 또 빠진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으로 하고 끝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나왔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표로서 밑에 보니까 차액이 10만 원 나왔습니다. 자, 이때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는 차액 생기면 안 되는 것이겠고요.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구분입니다. 구분. 그래서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 그 중에서도 당좌와 재고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합계 금액을 보시고 틀린 거를 찾기를 접근하시는 게 좀 빠르겠어요. 당좌 문제 없습니다. 재고도 문제가 없고요. 그랬는데 비유동자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액이 안 맞아요. 87600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비유동자산 찍으셔가지고 상단에 항목 보기 딱 찍어주시면 그 중에서도 유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이 뜰 텐데 차량 운반구 6,000, 감상루 1,200, 비품 1,200 오케이. 자, 임차보증금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밑에 쪽에 보시면은 3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했으면 여기를 다시 3천으로 고쳐주셔야겠죠. 3천 고쳐주시겠고 전체 보기로 다시 나오셔가지고요. 금액 잘 맞춰졌는데 여전히 차액이 있어요. 여전히 차액이 있다. 그러면은 이번 쪽에는 부채로 넘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쪽에 보시면 유동부채. 유동부채도 문제가 있었어요. 129, 657 빵빵빵. 유동부채도 찍어볼까요? 찍고 항목 보기. 그래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그 다음 미지급금, 예수금 빠졌습니다. 해서 254번 예수금 135만원 되겠죠? 오케이. 이제 다 됐겠어요? 이렇게 차액이 없어야 완벽하게 끝나는 문제다. 처음 현금부터 하나하나씩 찾는 것보다는 여기 구분을 보시고 찾는 것이 훨씬 빠르지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 자, 오셔서요. 지급어음은 거래처별 초기 2월 중에서도 부채 중에서 지급어음 오른쪽 화면이 새카맣게 되어 있어서 활성시키기 위해서는 두 번 톡톡 찍어주셔서 지급어음하고 관련해가지고 넓게 화면 보시고요. 다나아 약국 이름 참 좋아요. 다나 좋죠. 만기 날짜입니다. 있을 때는 써주시는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2월 10일자가 만기 날짜가 되겠다. 2021년도 2월달 10일자. 자, 어음번호는 상단에 20자리지요. 앞에 004 국민은행입니다. 2020년도 11월 10일자군요. 발행 날짜가 004 2020 11월 10일. 보유번호 123456789 금액은 530입니다. 530. 발행 일자는 2020년도 11월 10일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꼼꼼하게 넣어주시겠고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SC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재고자산에 매출 거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 해서요. 200개 하나당 18,000원씩 360원. 초창기에는 좀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금액이. 자, 이때 상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 대금 중 100만 원은 현금 받고 잔액은 7월 말에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7월 달 16일자에 상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대변 쪽으로 먼저 쓰겠습니다. 꼭 차변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시지요? 상품 매출 금액은요 360만 원 썼어요. 대금이 들어야 됩니다. 자, 항상 나갈 때는 상품 매출로 나간다는 거. 그리고 이때 대금은 100만 원은 현금을 받았지요. 현금 101번 현금으로 100만 원 쓰시고 나머지는 7월 말에 받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는요.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명품 메디컬이 우리 공급자니까요. 동진팜 쓰시고 나머지 맨 밑에 하단 쪽에 있던 260만 원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서 어떨 때는 외상 매출금 쓰시고 어떨 때는 미수금을 쓰시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상품 매출 혹은 뭐 제품, 요 제공품, 원재료 해서요. 대부분 이렇게 상품이나 상품 매출 같은 이런 경우에는 상거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만 외상 했을 때 외상 매출금 쓰시면 됩니다. 상품 매출하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럴 땐 외상 매출금 쓰시면 되겠어요. 자, 2번을 보시면요. 요 회사와 자매 결의를 맺고 있는 미랄복지재단에 영화 입장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전달을 했습니다. 20명 거요. 만원 해서 20만 원 나갔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금으로 구입을 했고 지금 날짜 확인하셔야 되겠죠? 7월 23일자가 되겠습니다. 7월 23일자 출금입니다. 저렇게 현금 나갔을 때는 이러한 것들은 기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넣어주시겠고요. 금액은 20만 원 됐지요?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자,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되겠습니다. 입금하실 금액 235만 원 요거가 나왔는데요. 이건 카드군요. 카드. 그래서 지난번에 썼던 거 6월달 거를 7월 25일 날짜에 결제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235만 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어요. 7월 25일자에 자, 대변 쪽부터 쓸게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 찾으신 그 말은 자산의 감소, 즉 보통예금이 나갔다. 하나은행 넣어주시겠고 235만 원이 나갔는데 왜 나갔니? 바로 지난번 6월 달에 쓴 미지급금입니다. 카드 대금 그거 갚았다는 얘기지요. 거래처는 현대카드가 되겠어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거래처를 안 쓰시면 마이너스 1점씩 되겠습니다. 8월달 5일자입니다. 인사팀의 인사관리 업무에 필요한 도서입니다. 도서, 책을 구입을 하고서 책은 대표적인 면세 상품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받아갖고 왔고요. 대금은 다음 달 10일 날 지급되기로 돼 있어요. 여기도 오셔서 8월 5일자 쓰시겠고 차변 쪽에는 도서 인쇄비 826번 도서 인쇄비가 되겠다. 금액은 12만 5천냥. 대변 쪽에다가는 다음 달 1월 때가 바로 미지급이라는 거지요. 상품이 였거나 그랬으면은 외상 매입금 그렇게 처리했을 건데 지금 상품이 아닌 애들은 미지급금으로 가시고 요 거래처는 미래출판사가 되겠어요. 미래출판 금액은 12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되겠습니다. 자, 영업팀에서 사용할 사무용 문구입니다. 현금으로 구입을 했고요. 하단 쪽에 계정 과목을 사무용품비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무슨 전표? 출금 전표. 그렇죠.
사무용품비라고 829번 사무용품비를 자주 쓰는가 봐요. 그럴 때는 소모품 비로 가지 말고 이렇게 사무용품비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쓰시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상하수도 요금 및 물 이용 부담금 영수증입니다. 수도 요금이요. 73,840원이 나갔습니다. 사무실의 수도 요금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 9월 15일자가 되겠지요. 이때 차변 쪽에 815번 수도 강렬비입니다. 그래서 73,840원 40원 빼먹지 마시고요. 103번 보통 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73,840원 나가면 되겠죠. 끝났어요. 잘 됐죠. 그 다음 7번입니다. 장수 메디컬의 상품 외상 매입 대금입니다. 전액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요, 차변에 상품을 구입을 하시면 결제하실 때 현금 결제하면 좋았겠지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보통 예금 통장에서 많이 계좌이체해서 나가지요. 그랬는데 만약에 돈을 못 줬어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지요. 또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지급 어음이 되겠지요. 이렇게. 혹여 남의 거 어음 가지고 있던 거를 배서했어요. 그러면 받으러 어음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이때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자 예금, 우리 회사 수표를 발행했을 때는 당자 예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외상 매입 대금 요거죠. 외상 매입 대금 요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제 돈 주세요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음 하나를, 지급 어음 하나를 자, 발행을 했다. 그런 내막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품 매입하면서 외상해놨던 거, 그거 지금 현금이나 보통 예금으로 입금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형편이 안 돼가지고요. 9월 23일자에 차변 쪽으로 251번 외상 매입금 장수 메디컬 580을요. 또 하나의 어음을 발행합니다. 이때도 장수 메디컬 되겠지요. 분명히 여기에서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음,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등록된 어음을 사용해서 그랬기 때문에 F3번이에요. F3번 누르셔가지고 두 번 톡톡 눌러서 들어있던 어음 한 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음 번호가 789. 오케이. 됐고요. 반드시 만기 날짜 확실하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2022년도 1월달 23일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8번 가보겠습니다. 8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중에서 매장에 냉방기를 수리를 했군요. 현금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9월 29일자. 9월 29일자 현금 영수증.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다. 그럴 때는 수선비가 되겠죠. 수선비. 만약에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자본적 지출로 잡으라고 했다면 그럴 때는 비품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수선비 해서요. 820번 되겠지요. 금액은 16만원. 오케이. 자, 이제 9번입니다.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드디어 상품을 매입을 하는군요. 대금은 전액 10월 말에 지급을 해요. 이런 식으로 비접촉식 체온계. 체온 재는 것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자, 싼 것도 많아요. 겨드랑이나 이런 데 넣고 하는 것들은 10,000원 조금 더 넘게 줘야 되는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비접촉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요 부분에 지금 차변 쪽에 146번 상품입니다. 상품 177만원 넣어주시겠고 대변 쪽에는 전액 10월 말에 지급을 한다. 상품 사고 돈 못 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상 매입금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명품 메디컬이기 때문에 융 메디컬에서 거래처를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거래처 어떤 얘들은 거래처를 쓰나요? 첫 번째 채권입니다. 받을 것이라고 하죠. 받을 것.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얘네들은 매출 채권이라고 하고요. 선급금, 미수금,
대여금, 기타 채권이 있죠. 그 외에도 가지급금도 쓰셔야 되고요. 또 보통 예금이나 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당좌예금 같은 경우도 거래처를 쓰셔야 되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쪽에 반대편에 채무입니다. 채무, 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상 매출의 반대는 외상 매입금, 받으러옴의 반대는 지급어음, 선급의 반대는 뭐다? 선수가 되겠죠. 선수금, 미수의 반대는 미지급금, 대여의 반대는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는 거래처를 쓰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한영 메디컬의 상품 외상 매입 대금 600만 원과 11월에 매입 예정인 상품에 대한 계약금 7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하고 받은 이체 확인증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10월 15일자군요. 10월 15일자에 오셔가지고 차변 쪽에 자, 이체가 되었어요. 보통예금 통장 국민은행 해가지고 들어온 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해서 670만큼이 입금이 되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상품 외상 매입 대금 600만 원과 상품에 대한 국민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받은 이거는 대변 쪽으로 나가야 되겠군요. 보통예금이 나간 것이군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보시면 상품 외상 매입 대금은 외상 매입금을 말하는 거니까요. 여기는 현형 해서 600만큼 쓰시고 또 상품에 대한 계약금이에요. 그런 것들은 선급금이 되겠죠. 선급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처가 현형 메디칼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 70만 원 이렇게 쓰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풀어본 중에서 분계가 제일 난이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래처 안 쓰면 마이너스 1점씩 감안하시게 되겠죠. 수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청소 용품을 구입을 하고 국민 체크카드로 결제한 거래가 1월 2일에 입력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국민 체크카드는요, 사용 즉시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즉시 출금되고 있어요. 자, 1월달 25일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누락을 시켰나 보죠. 다시 한번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청소용품을 구입하고 국민 체크카드로 결제한 거래가 1월 2일에 입력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즉시 출금되었다. 날짜를 잘못 써가지고 안 보였네요.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통예금 통장이 보통예금에서 즉시 출금됐고 요 청소용품 구입했다. 카드. 자, 이걸 뭘 고쳐야 될까요? 금액도 맞고 날짜. 아하. 날짜가 25일 날짜인데 1월 2일에 입력이 돼 있다고요. 그랬군요. 제가 아까 25일로 간 이유가 있었구나. 그럴 때는 여기를 스페이스로 꽉 해서 지워주셔가지고요. 요 1월 2일자에 오셔서 여기를 25일로 고쳐만 주시면 수정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괜히 삭제하고 다시 쓰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은 25일 날짜로 해서 잘 찾아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날짜가 잘 고쳐졌어요.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 보통예금 됐지요. 잘 처리되었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입력자료 수정 나왔네요. 상품 매출하고 이 택배비 현금으로 지급한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었을까요? 2월달 16일. 자, 이거는 상품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매출했을 때는 운반비로 가져오셔야 되죠. 824번.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택배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방금처럼 146번 상품 쓰셔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13,000원 맞아요.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상품은 매입 시에 들어간 부대 비용이다 라고 했으면 운반비를 상품 속에다 넣어야 되지만 매출 시였을 때는 별도로 운반비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산 들어가 볼까요? 결산. 내용을 보시면은 4월 1일자에 지급된 1년분 임차료가 있었어요. 1,800. 월세를 1년 거를 한꺼번에 다 냈네요.
그랬을 때 그 중에 기간이 아직 안 지난 450만 원은 올해 비용이 아니에요. 내년 거란 얘기죠. 미경과분이니까. 이런 문제를 쉽게 푸시려면 4월 1일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차변 쪽에 임차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감히 반대편 쪽으로 빼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료 이렇게 보내시고 그런 다음에 차변 쪽에는 뭘 써야 됩니까? 선급, 미수, 선수, 미지급 해가지고 결산 치르실 때는 손익의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때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 자리는 비용을 쓰시면 되거든요. 고로 지금 대변은 이미 임차료가 차지를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꼭 외워주세요. 이 손익의 정리 부분을 외우셔가지고 그러면 임차료라고 하는 거가 수익이다, 비용이다. 비용입니다. 임차료는 월세예요, 집세.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성급 비용 해서 내년도 거 봤던 내년도 거까지 이 1800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450은요, 450은 올해 게 아니다 라고 빼주시는 분계를 11월 31일 날 정리 분계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금액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도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 쪽에 133번 성급 비용 450, 대변 쪽에는 임차료 그래서 450 끝났지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자동 결산 문제가 나왔어요. 이때 상품 부분에 있어서 6,5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 결산 자료 입력 쪽으로 오셔서 1월부터 12월 찍어주시겠고,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 창고에 가서 재고 조사한 거, 그거를 여기다가 딱 건이 넣어주시고요. 상단에 전표 추가지요. 이 전표 추가를 함으로써 전표 추가를 해주시면은 분계가 알아서 잘 생성이 되겠지요. 어떤 분계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자, 12월 31일자 가보시면은 이런 분계입니다. 결산차 결산대 해가지고 자동 결산을 통해서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대변 쪽에 상품, 차변 쪽에 이것이 그동안 바빠서 한 번도 매출원가 계산하지 못한 금액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합계잔액수한표를 가셔가지고 스스로 본인 스스로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지요. 상품 금액이 6,550만 원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는 내 장부예요. 요건 장부고 여긴 창고잖아요. 서로 맞춰주는 이러한 작업이 바로 결산이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시험에선 끝났고요. 안 하셔도 돼요. 더 이상. 그런데 항상 손익계산서 가셔서 12월 달 눌러가지고 이렇게 추가라고 하는 것까지 눌러주시면 모든 결산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 저는 꼭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손익 계산서까지 마감 쳐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조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6월 30일 현재 하나은행 보통예금 잔액이 얼마냐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은 저 같으면은 이제 거래처 원장으로 가겠지요. 그래서 하나은행 알려줬기 때문에 앞에는 1월 1일도 상관없고요. 뒤에만 꼭 6월 30일 계정 과목은 103번 나머지는 빵빵빵빵 찍어주시면 이때 하나은행을 콕 찍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잔액은 23 168 110 답은 2번이다 가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입니다. 합계잔액수한표를 조회하셔가지고요.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에 지급된 이자 비용 중에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금액이 얼마냐 라고 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합계잔액수한표를 가보자. 저렇게 돼 있네요. 합계잔액수한표. 그 중에서도 6월달 30까지 찍었고요. 이자 비용 931번 이자 비용을 왔습니다. 두 번 톡톡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계정별 원장이 열립니다. 그랬을 때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은 2건이에요. 408, 800 해갖고 2번 나와야 되니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817600 두 개 누적된 금액으로 쓰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마지막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하셔가지고요. 정기말, 단기말 접대비는 얼마나 증가가 되었는지 가서 손익계산서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자, 해당되는 달은 정기말에 비해서 단기말 그랬기 때문에 12월 달 찍고요. 접대비. 그래서 접대비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금액을 찾으시면 돼요. 계산기를 잠깐 써볼까요? 그래서 12474,500 빼기 7350 빠바방 해보니까요. 512만4,500원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됐죠? 간혹 가다가 컨트롤 Q를 눌러주시면요. 여기서 프로그램 내에서 계산기가 필요할 때는 컨트롤 Q로 바로 찍어서 빼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7350 빠바방 이렇게 해주셔도 바로 답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